그 다음에 사고력 수학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사고력 수학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제가 인터넷에 한번 조사해 봤어요.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더라고요. 사고력 수학은 공간지각력, 논리력 같은 수학적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사고력 수학은 교과 수학 같은 지식을 어린이가 재밌게 배우는 방식이다. 사고력 수학은 1031, 필즈, 팩토, 최상위 사고력 3% 같은 창의사고 문제집이다. 사고력 수학은 어려운 문제를 논리적으로 푸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문제 푸는 훈련, 어려운 문제 푸는 훈련하는 것이다. 또 어떤 분은 사고력 수학은 위에서 배울 거를 미리 배우는 거다. 다만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미리 배우는 거다. 사고력 수학은 문장제 문제 배우는 거다. 특이한 문제 배우는 거다. 아니 약간 황템 퍼즐 같은 거 하는 데다. 사고력 수학은 교구나 게임 같은 거로 수학에 흥미를 가지게 만드는 그런 수학이다. 사고력 수학은 어릴 때만 하는 수학이다. 등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걸 조금 더 정교하게 사고력 수학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고력 수학이 목표하는 효과 또는 담고 있는 내용. 그래서 내용이 어떤 거 있나요? 하면은 이런 것들이 사고력 수학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약 20년 전에 CMS 수학하고 CMS 수학이 우리나라 사고력 수학의 원조예요. 98년도에 CMS가 생기고 2000년도에 CMS가 생겼어요. 이 둘을 각자 발달했어요. 서로 참조하고 이런 건 아니고 각자 발달했어요. 그거에 나중에 와이즈만이 자극을 받아서 이스라엘 프로그램 들어왔다가 독자 개발했고, 소마는 시메스 분점이에요. 시메스 개발하신 한원조 대표님이 소마 프로그램 개발해줬고, 나중에 강신은 대표가 소마 프리미어 또 개발했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많아졌지만, 저는 어디 있었냐면 시메스 원조 중에 한 군데에서 수업도 하고 연구소에서 개발도 했어요. 그 뒤로는 CMS 또 다른 원조에 가서 연구소 부소장도 있으면서 개발을 하고 수업도 했습니다. 그 뒤로 약 20년 동안 사고력 수학 외계일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사고력 수학의 아주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해왔고, 저는 15년 전에 분당에서 저희 GTG라고 하는 독자적인 사고력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많은 학생을 배출했습니다. 서울영재고, 경기영재고, 부산영재고 이런 영재고 합격생도 많이 배출했고요. 영재교육원 합격생, 대학부서 영재교육원 합격생도 많이 배출했고, 교육청 영재교육원 합격생도 많이 배출했고, 나중에 대학을 의대, 서울대 이런 데 합격한 학생도 많이 배출했습니다. 너무 많아서 진짜 몇 트럭은 될 만큼 배출했습니다. 저는 서울대 수학과 나왔고요. 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허튼 소리 아닌 거로 들으실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희 GTG 사고력 수학, GTG 수학이라고 검색해 보시면은 다양한 후기가 있을 겁니다. 후기들 보시면 저희가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아시기 쉽습니다. 저처럼 사고력 수학에 아주 초기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전문가가 사고력 수학에 어떤 것이 있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능력 개발하는 게 사고력 수학의 하나의 효과 또는 내용입니다. 능력에는 논리력, 연산력, 공간지각력, 규칙파악력, 추론 능력, 문제해결력, 탐구력 등등등 많습니다. 이런 수학적 능력을 개발하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지식을 탐구하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나중에 교과 수학에 배우거나 경시 수학에서 배울 건데, 어린이가 스스로 탐구해서 뭔가 개념이나 원리를 깨우치고 발견하고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보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중학교 때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걸 배워요. 근데 그걸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공식 딱 알려주고 끝. 그다음 공식 이용해서 여러 가지 활용법들 알려주고 응용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직접 자기가 조작 활동을 하면서 직각삼각형의 두 변과 빗변 사이에 어떤 수량적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 왜 그런 관계가 생기는지 탐구를 해요. 증명도 해봐요. 그걸 이용해서 이것저것 풀어도 봐요. 이거를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해요. 이렇게 하면 똑같은 지식이에요. 주입식으로 선생님이 가르쳐줘서 개념, 공식 이렇게 배운 거랑 자기가 주도적으로 탐구해서 배운 거랑 일단 지식에 대한 이해 정도가 너무 다르고요. 두 번째로 지식을 탐구하고 학습하는 능력이나 태도가 달라져요. 어려운 개념이 고등학교 가서 나와요. 학습할 수 있어요. 나중에 대학생이 됐거나 사회에 나서 인공지능이 뭐니 교과서가 없는 새로운 지식이 있어요. 그걸 학습하는 능력이 달라져요. 새로운 지식에 대한 호기심이 달라요. 뭔가 어려운 게 있을 때 탐구해서 거기에서 뭔가 패턴을 발견하고 새로운 거를 창조해내는 힘이 달라요. 그래서 스스로 해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음, 정서와 태도를 개발합니다. 아휴, 정말 하기 싫은데 억지로 테니스 치는 사람이라, 테니스 너무 재밌어 하고 튀는 사람이라 누가 테니스를 많이 치고 잘하겠습니까? 억지로 하는 사람보다는 재밌어 하는 사람이 잘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일단 재밌잖아요. 그 과정이. 근데 수학에서 생각을 깊이 한다 이런 애들이 보통은 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좀 안 풀리면 금방 포기해요.
뭐 모르겠어야 한다고요. 근데 끈질기게 생각해봐 라고 잔소리해서 끈질기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사고력 수학은 자기가 끈질기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끈질기게 생각하다가 탁 풀려요. 풀리면 큰 성취감을 느끼거든요. 뇌에서 도파민이 쫙 분비돼요. 그러면은 그 성취감 때문에 다음에 조금 더 어려운 거 나와도 더 오래 못 달려요. 그러다 보면 또 풀리면 더 큰 성취감이 생겨요. 이렇게 눈덩이처럼 커져서 나중에는 어려운 걸 만나도 1시간씩 매달리고 2시간씩 매달리는 아이로 변해요. 그리고 그냥 외워서 비슷하면은 문제 푸는 그런 식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그런 태도를 길러줘요. 이렇게 수학 정서와 수학 태도를 강화해주는 그런 것이 사고력 수학입니다. 또 다른 거는요, 문제풀이 능력, 문제 해결력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길러줘요. 이걸 기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과심화 문제를 푸는 게 있고 하나는 창의적 문제를 푸는 게 있어요. 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요, 교과심화 문제도 똑같이 어려워요. 둘 다 난이도는 비슷하지만 교과심화 문제는 배경 지식을 잘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 전에 풀어봤던 전 단계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유형을 잘 알고 있느냐, 그거를 솜씨 좋게 결합해서 푸느냐, 요 훈련을 주로 하고요. 그걸 좀 어려운 전문용어로 복잡도가 높은 문제를 푸는 훈련을 한다고 해요. 여러 개의 개념이나 원리, 유형이 레고 블록처럼 막 결합되어 있어요. 그거를 뜯어가지고 자기가 알던 블록이란 거를 알아가지고 푸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교과심화 문제로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거는 배경 지식에 너무 많이 의존해요. 또 심지어는 계산력 같은 기술에도 많이 의존해요. 순수하게 문제 푸는 파워만 개발하는 것은 좀 적어요. 그런데 창의적 문제는 이 문제를 푸는데 배경 지식은 별로 안 필요해요. 순수한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으로 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데 배경 지식이 적은 상위 사고력 문제가 더 적합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영재 라인으로 문제를 풀 때는 그때는 교과 지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상당히 적고 그냥 훈련되지 않은 백지 상태에서 생머리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영재 라인에 많아요. 영재교육원, 영재고, 과학고 이런데, 그리고 고등학교 진학해서도 영재 라인 쪽에서는 이런 거를 많이 풀어요. 그런 거 훈련할 때는 교과 심화로 훈련하는 건 별 영향가가 없어요. 그건 학습으로 되거든요. 생머리가 아니라서. 그래서 그 생머리 훈련하는데도 창의사고 문제가 더 좋아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교과심화 말고 창의사고로 따로 더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행학습도 사고력 수학에서 꽤 비중이 있어요. 프로그램마다 다르긴 한데, 왜냐하면 어린이 나이 때 배울 수 있는 교과 수학은 별게 없어요. 초등 1학년, 초등 2학년 과정은 진짜 생활수학이거든요. 초3까지도 개념 원리가 별게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뭔가는 더 수학적으로 할 수 있는 용량이 있고 그렇게 하고 싶은 아이들이 많아요, 요즘은. 그런 아이들이 6학년에 교과 지식을 배운다고 쳐요. 예를 들면은 최대 공약수를 배워요. 분수의 나눗셈을 배워요. 그런 거 할 때 교과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10분 만에 가르쳐주고 끝. 풀이 방법 가르쳐주고 따라해봐. 이렇게만 하는데 똑같은 거를 예를 들면 교양도서를 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최대 공약수 같은 재미있는 수학 동화가 있어요. 그거 읽으면서 하면은 훨씬 어린이가 잘 이해할 수 있잖아요. 개념도 깊이 되고 그림도 있고 스토리도 있고 하니까 훨씬 전달이 잘 되죠. 사고력 수학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스토리를 이용하기도 하고 교구를 이용하기도 하고 해서 학생들이 자칫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문제풀이만 하고 요령만 배우기 쉬운 거를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어린이 친화적이고 더 재밌어요. 그리고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중요한 교과 지식들을 배치해요. GTG 사고력 수학을 예를 들면 제가 해보면서 학생들이 분수를 너무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구 활동을 시키고 게임을 시키면서 분수를 탐구하게 했더니 훨씬 더 잘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응용문제 나왔을 때 별로 유형을 안 가르쳐줘도 쭉쭉 잘 풀어요. 피상적으로만 분수를 이해했던 애는 또 유형별로 다 배워야 되는데 개념과 원리를 진짜 자기 거로 좋아하고 깊이 있게 이해했던 애는 심화 문제를 별로 안 가르쳐줘도 응용 문제들 쭉쭉 잘 풀더라고요. 이게 선행학습을 사고력이 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교과서하고 다른 점은 교과서학은 빠짐없이 촘촘하게 모든 걸 다 커버하는데 사고력 수학은 그렇게까지는 시간이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이니까 그냥 굵은 거 몇 개만 해요. 예를 들면 나눗셈, 예를 들면 분수, 예를 들면 비와 비율, 예를 들면은 원, 이런 식으로 특별한 징검다리를 몇 개 놓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교과수학은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교과수학에 큰 도움이 되죠. 이해하기 어려운 거를 잘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 징검다리가 있으면 건너가기 좋죠. 이런 것들이 사고력 수학의 내용입니다.